자,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게 이제 고등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딩 때는 가정법이 보통 이제 단순 영작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직설법 또는 가정법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3 때 나오는 시험 유형이라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영작과 이제 주제 또는 이제 요약문 영작이랑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 글의 이제 주제 또는 요지 또는 요약문을 작성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가정법을 섞어서 이제 뭐 내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어법 문제로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흐름상 어색류 문제로 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또는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놓고 밑줄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자체는요. 고등부에서 정말 잘 나오는 그 어법 소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 정도는 너네가 최소는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때도 내가 뭐라고 했어? 가정법 같은 경우는 최소 형태, 해석 이 두 개만이라도 기억을 해달라고. 우리 가정법이 막 여러 가지 있잖아. 무슨 뭐 IBC도 있고 AJF도 있고 이러잖아. 근데 웬만하면 가정법은 거의 if 가정법이 많이 나오니까 if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최소 요 형태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달라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가정법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한 거랑 같이 좀 볼게. 처음에 기본 개념 보면은 가정법이란 건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책에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우리가 소위 이제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잖아. 그쵸? 조건의 부사절 if도 있죠. if 또는 unless. 그럼 그런 애들과 가정법의 if의 차이가 뭐라고 했었지? 어떤 차이가 있다 했었어? 지난번에 설명했어 이 그지들아. 자 우리 신규생 2명 제외하고 나머지들 대답해야지. 동훈 뭐였어? 응? 혁주 뭐였어? 이런 이거 봐라 이씨 아무도 공부 안 하지. 자 가정법이라는 거는요 확률이 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조건의 부사절은 반반이라고 했어요. 반반.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이 두 개를 많이 쓰죠. 물론 가정법 미래도 있습니다만 좀 이따 하고. 근데 조건의 부사절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다? if절에 이제 현재 시제를 쓰고 주절에 미래 시제를 쓴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거 배우잖아. 뭐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집을 살 텐데. 이거는 뭐야? 이건 가정법이야. 가정법. 확률이 0%에 가까운 거. 근데 조건의 부사절이란 건 이런 거죠. 야, 네가 이번에 한 톡 쏘면 내가 다음에 한 톡 쏠게. 네가 이렇게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 이거는 확률이 0%가 아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1회 바로 2번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무조건 were 사용한다는 거. 비동사를 쓸 때. 그렇죠? was를 쓰지 않는다는 점. was를 쓰는 경우는 정말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요. 그 이제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4번에 가정법 미래 써 있잖아요. 가정법 미래에서는 우리가 was를 쓰기도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were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어쨌든 2번에 if 가정법 과거 나왔는데 형태와 해석 부분만 볼게요. 예문은 내가 아까 봤으니까.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원형을 쓴다. 여기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이란 거는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우쿠슈마라고 많이 외워요. 우쿠슈마, 우드, 푸드, 슈드, 마이트 이 네 가지죠. 자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if 가정법 과거에 이 해석 제가 여기 시험지에는 안 써놨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건데 우리 복습 좀 해보자. 우리가 이건 if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법이에요. 모든 가정법. 얘들아 가정법에서 다시 한번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가정법 과거는 내가 실제 시제가 뭐라고 했었지? 실제 시제가? 가정법 과거의 실제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였어요. 현재.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 시제가 뭐였어? 과거였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실제 시제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해석할 때 현재로 하고 해석할 때 과거로 해석해라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가정법 과거는 생긴 건 과거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생님 그러면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뭐 대표적으로 now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런 녀석과 함께 쓸 수 있느냐? 당연하죠. 실제가 현재인데.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표현들이 있죠. 뭐 yesterday나 어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런 애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 실제 시제가 뭐냐라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if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와 해석 보자면 역시나 if 주어 had pp의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마찬가지로 우프 슈마가 됩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리고 뒤에 have pp라는 형태를 썼죠. 그래서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뭐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거는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답지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if 가정법 미래 부분인데요. 이 가정법 미래 파트는요 어법 문제로 잘 나옵니다. 어법 문제로 잘 나와요. 얘는요. 고등부에서 보통 우리가 단순한 if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그렇게 선호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 내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2 수준의 이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고2 수준의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서 이 가정법 파트에서 만약 낸다면요 둘 중 하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가정법 미래에 관련된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따로 설명 안 했던 혼합 가정법입니다. 혼합 가정법 이 두 가지가 보통은 모의고사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때 제가 이 가정법 미래가 어떻게 이제 모의고사 시험에서 나오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가정법 미래의 형태를 보자면 if의 주어 should로 시작해요. 이렇게 should 동사원 이런 식으로 주어 그 다음에 would나 will 써서 동사원 이렇게 나오죠. 자, 또는 우리가 뭐 if 주어 were to 부정사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가 많이 나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내가 구조로만 써줄게. 구조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의 대절이 이렇게 나와. 대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콤마가 찍히고 여기에 콤마가 찍혀.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 콤마 자리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주어 should 쓸래 아니면은 should 주어 쓸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실제로 고2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주어 동사 어순이니까 얘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골랐다 다 틀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을 보고도 애들은 이해를 못해. 왜 이렇게 써야 되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가정법 미래 요 형태거든. 근데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어디냐 7번에 가정법 도치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죠. 가정법 도치. 자, 가정법에서 도치가 가능한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얘 날리고요. if 날리고 주어랑 뒤에 나온 동사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돼. 이게 도치야. 엄청 쉽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들아? should 주어 되죠. should 되니? 그러니까 그때 시험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이 대절에 가정법 미래 시제가 나왔던 거야. 만약 이렇게 할 것이라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 근데 가정법 미래 시제가 나오면서 동시에 도치까지 이제 생긴 이런 문제로 이제 시험에 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이제 요 형태, 제가 답지에 써놓은 요 두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without 가정법. 사실 without 가정법은요, 물론 형태 해석 다 중요한데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사실은 이 without 가정법과 바꿔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가정법 과거 쪽을 보면 buffer, if it were not for, 뭐 were it not for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 이제 가정법 과거를 보면 뭐 if it had not been for 또는 had it not been for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가 사실 고1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 얘네가 고1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좀 잘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내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주로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 원래는 without 어쩌고 나와 있었어. 원래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영작하게 시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글자 수 제한을 준 거죠. 또는 조건에 달아버리는 거죠. if를 반드시 써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작 문제를 냈었다는 거죠. 고1 때는요. 근데
이때는 사실 낼만하기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여전히 나올 만하다. 특히 이 도치가 섞이면은 여전히 낼만한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리고 형태와 해석까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는 with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with 부분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일인지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절 부분을 보고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지 아니면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가 나왔는지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냐 과거완료냐를 너네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정법 도치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if 날리고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정문으로 나와서 주어 should not으로 나왔어. 그럼 not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 책에 설명이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if를 지우고 의문문처럼 써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책에는. 아니에요. 의문문으로 쓴다면 not이 앞으로 딸려 나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부정어 not이 있다면 걔는 그대로 냅두고 그냥 주어 동사 자리만 서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비동사 were가 나올 때만 도치가 가능합니다. if 주어 were 이렇게 나올 때만. 그리고 그 밖에 가정법 과거 완료나 또는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if 날리고 주어 동사 자리 바꾸면 땡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실전 유형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번까지 했었던 이제 관계사 파트에서 이제 문제를 낸 건데요.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유형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3번은 사실 쉬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3번은 문제 풀기는 쉬운데 사실 이유를 제대로 작성한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자. 자, 1번은요. 대화고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 중 하나인데요. 바로 뭐냐면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라는 걸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 풀 때 여러분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관계부사 where를 이제 어법상 맞다고 하면은 앞에 areas 장소 나왔으니까 where가 맞지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는요 초딩입니다. 초딩.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위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시간 나왔다고 장소 나왔다고 관계부사 쓴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관계사 문제는요. 반드시 뒷문장을 구문분석해서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관계 대명사,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완전하다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다면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겠죠. 맨 뒷문장을 봤을 때, 뒷부분을 봤을 때 전치사 in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으로 써도 됩니다. 아니면 맨 뒤에 나와 있는 in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럼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됐나요?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석은 간단하게 좀 보자면 city people, 도시 사람들이 are moving to rural areas. 시골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답니다. 어떤 시골 지역이냐? Which they hope to find more leisurely lives in 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뭔가 좀 더 leisure하게, 그러니까 여유롭게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시골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건데 얘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그냥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고학년으로 올라가고요. 이거는 제가 좀 한지 좀 돼갖고 여러분이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나오겠죠. 선행사. 자, 그리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뒤에 예를 들어서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목적격이고요. 두 번째는 소유격이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주격은 못 쓰겠죠. 뒤에 주어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네. 자,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얘들아 봐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불완전한 문장. 목적어가 없는. 자, 그런데 소유격이라는 거는 애초에 뭡니까?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뭐 예를 들어 his, your, its, 뭐 mine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소유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은요. 사실 품사로 따지면 소유격은 형용사거든.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잖아. My pen. 펜을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오히려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 됐어요? 그래서 뒷문장 구문분석을 했을 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목적격,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소유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유격이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주어를 의로 연결해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을 쓴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2번 문제에서 보자면 people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뒤에 fears가 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연결해봤을 때 사람들의 공포심 하면은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렇죠? 1일 테스트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의 공포심 하면은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인을 해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뒷문장을 봤을 때 fears are too intense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완전한 문장 or last long 얘는 그냥 뭐 1형식 완전한 문장 됐죠? 주어는 앞에 이제 fears니까 생략된 거고요. 됐니?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자면 사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뭐 소유격을 쓰든 뭘 쓰든 간에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공포심이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might need support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them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서 그것들은 공포심, fears를 가리키겠죠.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돌아다니면서 3번 쓰신 거를 봤는데 이유를 혹시 이렇게 쓰신 분이 있다면 이건 틀렸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쓰신 분 몇몇 분을 봤는데 아까 이렇게 쓴 분 있었어요. 앞에 콤마가 있으므로 that을 못 쓴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이유입니다. 이거 잘못된 이유예요. 앞에 콤마 있으면 그럼 that을 무조건 못 써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어? 그건 잘못된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이 항상 이 어법을 공부할 때 정말 잘못된 이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건데 한 번 더 얘기할게. 잘 봐봐. 우리가 어법을 공부할 때 단 한 가지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시라는 녀석인데 내가 이거 전에 나 대학교 때 그 교수님 얘기한 적 있지 않냐, 내가? 된 얘기 내가 하지 않았냐? 안 했냐? 니네 반에서 안 했었냐? 우리 반에서 안 했나? 내가 된 얘기 하나 해줄게. 쌤이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이제 영문법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완전 좀 내가 욕을 잘 하진 않는데 걔는 좀 욕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미친놈이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교수한테 대성애자라고 했어. 대성애자. 전 대세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데 대세에 대한 설명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분 덕분에 대세에 대해서는 지겹게 들어갔고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첫 중간고사, 첫 시험이었어. 첫 시험이 딱 그 영문법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돼. 처음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시험 보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막 과 애들이랑 우리 시험 잘 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지. 딱 들어가서 이제 조교가 와서 이제 막 시험지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딱 받았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전원 다 반응이 똑같았어. 뭐야 막 다 이래. 그리고 조교가 자 조용하시고 얼른 시험 보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 1번 문제가요. 제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1번 문제를 내가 써줄게요. 1번 문제가 뭐였지 알아요?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 문장. 이렇게 해갖고 이 대세 다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대시 각각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쓰고 이 문장 해석하시고. 이게 1번 문제였어요. 멘탈 나갔어요. 이거 보자마자. 첫 시험이었는데, 첫 시험 제일 첫 번째 문제였는데 딱 받았는데 뭐야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구문 분석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단어 없잖아. 없잖아. 여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나름 그래도 대학생들 나름 이제 영어 시험 잘 보고 들어온 애들인데 전부 다 딱 이렇게 나오니까 다 멘탈이 나간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도 좀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구문 분석해야 되지? 제가 지금도 좀 헷갈리는데 와 이건 진짜 좀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만큼 대시라는 건 쓰임새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보면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에 동격에 대해 명사절접속사, 부사절접속사 2개. 벌써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말했는데 9개 나왔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쓰임새가 너무 많다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배워요. 맞아요. 근데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학습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콤마 뒤에 that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편하게 공부하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나 문제 출제자도 그걸 알아. 니네가 편하게 공부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런 낚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여기다 밑줄 딱 쳐놓고.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해? 그냥 앞뒤 뭐 맥락 볼 생각도 안 해. 뭐 구문 분석도 안 해. 그냥 앞에 콤마 있으니까 걔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출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맹점을 안 찌를 리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문 분석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이 대시 진짜 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문장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앞에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에 콤마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that 나왔어. 그럼 이때 that은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인데 얘도 앞에 콤마 있는데 그럼 얘도 that이 안 되는 건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콤마 있다고 that 안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반드시 앞문장 구문 분석을 해서 앞에 선행사가 나와 있는지 또는 완전한 문장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뒷문장이 또 불완전해야겠죠?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한지 이걸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얘는 관계대명사가 맞으니까 that을 계속적 용법이니까 that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3번 문제 봐봐. 그럼 보면 앞문장을 먼저 보면 Customers have to pay a small deposit by inserting a coin. 자, 주어 동사 목적어에 전치사의 명사까지 다 제대로 나온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뒷문장을 보면 바로 나오네요. is returned야 얘들아. is returned. 동사만 나왔네? 그럼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은 완전한 문장이네. 됐어? 따라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 일단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계속적 용법이 불가능하니까 which로 써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선행사는 a coin이고요. 됐어요? 그래서 해석해보자면 customers have to pay. 자, 고객들은 지불해야 된답니다. A small deposit. 그러니까 약간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된대요. By inserting a coin. 동전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은 is returned. 그 동전이 반환된답니다. When? 뭐 할 때? The card is connected to another card. 그 카트가 또 다른 카트에 연결될 때. 그거 말하는 거네. 대형마트 갔을 때 이제 카트 이렇게. 근데 요새는 동전 안 넣던데? 최근에 가본 사람 있냐? 없어요? 요즘에는 동전 안 해요. 요새는 그냥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동전 뭐 의미가 없다고 해갖고.
자, 그래서 1일 테스트 결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책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도치 파트예요.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이 책은요 도치에서 끝낼 겁니다. 그 다음 챕터가 이제 화법 파트가 있는데 전에 말했다시피 화법은요 고등어법 기준으로는 그렇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전범위 어법으로는 나오지 않는 소스입니다. 일단 화법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차피 내신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화법이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이 학습해도 상관없어요. 화법이란 건 자체는. 그래서 이 도치 같은 경우는 근데 평상시에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기본 설명 그리고 책에 없는 설명까지 좀 같이 해주고 그래서 시험에 이 도치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내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치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민이는 웬만하면 똑바로 앉으세요. 안방 아니잖아요, 여기. 그죠? 자, 보겠습니다. 도치. 일단은 거기 475쪽을 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there is, there가 나왔는데 뭐 사실 이거 뭐 중딩문법이잖아. 그렇죠?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there 비동사가 나오면은 이제 주어가 당연히 뒤에 나온다는 거. 이건 뭐 여러분이 필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here 비동사 주어. 됐죠? 그래서 뒤에 나온 주어에다가 스위치를 해서 얘가 있다, 얘가 여기에 있다. 이게 끝이죠. 의문문으로 쓴다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고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고요. 됐죠? 단 우리가 도치를 시킬 때 대명사는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대명사 주어는 도치가 안 된다는 점.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there 주어 동사를 쓴다.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근데 사실 너네가 초딩 때 이미 봤던 거야. 초딩 때. 그 초딩 때 그 요새도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초딩 때는 너무 옛날이라. 제가 초딩 때는요.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요즘 초등학교에 저기 뭐야 이렇게 교탁 옆에 그 커다란 TV 있냐 요새? 없냐 요새는? 기억이 안 나요. 야씨 니네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니네 씨요? 나이 얼마나 됐다고. 그 TV 없어요? TV 이렇게 여기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TV 이렇게 겁나 큰 거 있었냐? 보통은 이제 거기에서 막 영상 막 틀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제 초딩 때 영어 배울 때는 맨날 이렇게 영상을 되게 많이 틀어줬던 기억이 나거든 쌤은.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상황 같은 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데를 이제 가고 패스트푸드점 가서 이제 음식을 막 주문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막 점원이 Can I take your order?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같은 게 나와.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음식 나왔습니다 할 때 Here you are 이러잖아. Here you are. 그때 이미 우린 배웠어요. Here you are라고요. you는 대명사니까 도치가 안 된다는 거. 됐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뭐 여러분께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동사 말고 참고로 얘들아 다른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 비동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live 같은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 부분이 다른 일형식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형식 동사.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다? 방금 말했던 live라던가 lie 같은 단어도 되게 잘 나와요. lie. 여기서 lie는 구라치는 게 아니라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놓여 있다. 됐어요? 아니면 막 stand 이런 단어도 잘 나오고요. 됐니?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76과 477에 있는 장소의 부사 도치와 부정어 도치가 있는데 한 방에 설명드릴게요. 한 방에. 여기 좀 지울게. 자, 부사 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부사 도치와 부정어 도치는 둘 다 여전히 고등부에서 시험을 잘 내는 소스들입니다. 특히 서술형 쪽에서 좀 많이 선호하는 문제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부사 도치와 부정어 도치가 문제가 좀 정해져 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스위치랑 섞어서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스위치랑 섞어서.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순 배열 문제로 많이 냈어요. 어순 배열. 그런데 요즘에는
부사도치든 부정어도치든 약간 좀 이제 웬만하면 영작 쪽, 그러니까 서술형 쪽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부사도치는 뭐냐면 이 부사가 주로 장소나 아니면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장소나 방향. 그러니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그때보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라는 소리고요. 부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위치했을 때 역시나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녀석의 도치와 요 녀석의 도치는 도치시키는 방식이 좀 달라요. 부사도치와 부정어도치가. 자,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쌤이 그냥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자, 부사도치를 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얘를 단순도치라고 말해요. 단순도치. 단순도치. 자, 부정어도치를 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문문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도치라는 거는 그냥 자리 바꿔라 이런 소리야. 말 그대로 그냥 주어랑 동사 그냥 자리 바꿔라. 그냥 바꾸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의문문도치는 뭐냐?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바꿔라 라는 소리예요.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바꿔라.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주어 동사가 만약에 the man comes 막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보자. the man comes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맨 앞에 그냥 부사가 나와 있어. 부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자리 바꾸라고요. comes the man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부정어가 나와 있어. 부정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does the man come 이렇게 쓰라고요. 의문문 만들듯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치시키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요 부정어 도치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do, 뭐 does 또는 did의 주어 동사원 이렇게 형태가 써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나? 여기도 뭐 비슷하게 써 있네요. 지금 도치는 걸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의상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리는 이게 다예요. 되게 심플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일단 이 부정어에 속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자. 부정어. 그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나 나 시리즈. 뭐 걔네는 뭐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준부정어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준부정어. 그러니까 준부정어는 부정어랑 비슷한 녀석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준부정어란 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틀 같은 거. 거의 없는 뭐 이런 애들이죠. 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빈도부사에서 거의 없는 시리즈들 있죠. 빈도부사에서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rarely 뭐 또는 뭐 seldom 뭐 hardly 뭐 등등등 이런 단어 있죠. 이런 애들도 준부정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only라는 단어도 준부정어에 해당됩니다. only. 됐어요? 그래서 이 only라는 단어도 의문문과 같은 방식으로 도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부사는 뭐 장소나 방향에 대한 거니까 아무래도 뭐 at 어쩌고, above 어쩌고, over 어쩌고 뭐 이런 애들 많이 나오겠죠? 장소나 방향에 대한 부사니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설명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같이 볼게요. 477쪽 잠깐 봐봐. 477. 순서대로 가자. 476부터 보자. 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보자면 장소 방향의 부사구 도치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수는 이제 제가 써놓은 거랑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주어에다가 수일치한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자,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도치하지 않는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보통 위치하다 동사인 sit이나 비동사 lie, stand 이런 동사들이 많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부사도치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일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일형식 문장이 많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냐면 여기 부사를 이제 부사 자리 이제 어떻게 쓰냐면 전치사의 명사를 쓰는 거야. 근데 명사를 예를 들어 복수 명사를 써. 그리고 동사를 써. 그 다음에 뒤에 주어를 쓰는 거지.
단수로.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명사랑 요 명사의 수를 달리해서 낸 다음에 이 동사의 스위치 문제를 내는 거죠. 예전엔 그렇게 냈다고. 예전에는.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써줘야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냈던 건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 쪽 바로 넘어갈게요. 477쪽에. 자, 거기에 제가 이제 써놓은 말이 나와 있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 문장 어순은 뭐라 나왔어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쓰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까 전에 요 녀석 there be, here be 또 요 녀석 이때는 대명사 주어는 도치가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는. 근데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대명사 주어니 뭐니랑 상관없습니다. 얘는 도치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예문을 봐봐. 아래 그 부정어구 플러스 뭐 이렇게 형태 나와 있는 아래 예문 보면 I never broke my promise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never를 문두로 빼면서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ver did I break my promis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점이고요. 자, 아래 only에 대한 거 잠깐 건너뛰고 그 아래를 봐봐요. 그 아래 그 이것만은 짚어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내가 아까 말했던 시험에 특히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나와. 자, 볼게요. only가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요. 부사절 내에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가 only after예요. only after. 이 only after가 뭐냐면 only는 뭐뭐만 이런 뜻이고 after는 뭐뭐하고 난 후에 이런 거니까 뭐뭐하고 난 후에야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그 not a until be라고 이제 구문이 있는데 걔랑 좀 해석이 비슷한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예문을 보면 only after 뒷부분에 did I finish라고 쓴 건 뭐다? 이건 틀렸다는 거야. 이건 틀렸고요. 뒷부분에 did I go to bed 여기가 이제 의문문 어순으로 써지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유형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험 유형 여기다가 쓸게요. 시험 유형. 자, 부사도치, 부정어도치를 좀 나눠서 써보자면 부사도치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거? 일단 기본은 스위치예요. 기본은 스위치. 그리고 부사도치 자체가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얘 자체가. 얘는 영작으로도 그렇게 잘 안 내요. 왜냐면 이 형식 문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영작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 부정어도치가 이제 서술형 영작으로 잘 나오죠. 얘가. 근데 서술형 영작 이렇게만 써놓으면 너무 이제 내가 성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유형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not only but입니다. not only but. 그래서 not only가 문주에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어동사 도치가 되겠죠. 됐어요? 이때 주어동사 도치할 때는요 얘들아 부정어 도치잖아. 부정어 도치 의문문 어순으로 써주는 거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뒤에 버덜소 쓸 거 아니야. 버덜소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는 주어동사 어순이에요. 이때는 알겠죠? 여기까지만 이제 어순이 바뀌는 거다. 됐어요? 응. 그래서 also는 보통 우리가 이 주어 뒤에다가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but 주어 also 이렇게 also가 여기 바로 붙는 게 아니라 but 주어 also 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영작 패턴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only after인데 only after만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얘를 강조 구문과 섞어서 내는 거예요. 강조 구문과. 됐어? 자, 그래서 제가 only after랑 only after 주어 동사겠죠? 이거랑 더하기 뭐다? 강조 구문을 섞어서 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래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쓸게 내가 이쪽에다가. 여러분은 그냥 아래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only after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요? only after 쓰고 주어 동사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순이. 그럼 구문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덩어리가
부사 수식어고 그냥 평범하게 동사 주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도 의문문 도치고요. 됐니? 이게 이제 원래 버전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 내냐면 얘를 이제 강조구문과 섞어서 내는 거야. 강조구문과. 강조구문은 우리가 어떻게 써요? It is that, it was that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강조구문과 강조구문과 이제 짬뽕을 하는 거죠. 어떻게? It is 뭐 과거형이면 was로 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only after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 that 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도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강조구문에서 도치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헷갈리죠? 그렇죠? 도치합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강조구문까지 이제 섞어서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고의 수준 정도 됩니다. 고의 수준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제 도치에서의 시험 유형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암기하면 장땡이에요. 해석은 별거 없어. 얘가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얘가 뭐뭐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해석은 별거 없고요. 그냥 이 형태만 여러분이 좀 잘 외워준다면 사실 뭐 그렇게 틀릴 만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주제 영작이라던가 뭐 요지 영작이라던가 이런 이제 파트에서 좀 시험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그 제가 전년도 시험지를 최근에 이제 좀 봤었는데요. 전년도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좀 희한하게 원래는 안 그러는데 작년 고1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봤던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고1 시험이 유난히 영작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글 주고 뭐 아래 조건 좀 몇 개 주고 뭐 위 한글 내용에 맞게 영작하시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작년에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심지어 대진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원래 대진고 그런 문제 안 내요. 참고로만. 안 냅니다 원래. 안 내는데 근데 작년 2학기 시험지 제가 이제 2개를 봤었는데 둘 다 한 문제씩 나왔더라고요. 대진고에서. 그러니까 이게 올해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거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소신 발언을 하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영작 한글 주고 영작하는 문제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귀찮아서.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만들기 겁나 편하거든요. 1분이면 만들어요. 1분이면 만들어요. 조금 이제 바꾸고 조건 조금 어렵다면 그냥 되게 쉽게 낼 수 있는데 애들은 어려워하거든. 애들은. 아니면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한글을 조금 바꿔. 한글 내용 조금 바꾸고 팝하고에 넣으면 돼요. 물론 이제 팝하고도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만 이제 자기가 고치면 돼요. 나도 많이 써먹어요. 나도 그렇게 내. 시험 문제 낼 때. 귀찮으니까 영작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돌리고 이상한 것만 내가 이제 바꾸고 어휘나 뭐 어법적으로 이상한 거. 아마 그렇게 낼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서는 요 정도가 이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도치에 대한 거였고요. 아까 제가 말을 했죠. 책에 안 나와 있는 도치를 알려줄게요. 책에 안 나와 있는 도치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중간에. 자, 이번에는 어떤 좀 특수한 경우들. 뭐 내가 특수한 경우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고2 시험, 고2 이상부터는 요게 더 잘 나올 거예요. 부사나 부정어 도치에 비해서.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형식 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식 도치.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형식 도치라는 게 뭐냐? 주로 이 형식에서 많이 일어나는 도치 구문이 됩니다. 이 형식에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 가정법 도치는 안 할게. 아까 했었으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양보절 있죠. 양보절. 양보절에서의 도치. 왜 이렇게 도자가 안 쓰냐?
양보절에서의 도치를 좀 보여줄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 양보절이라는 게 이런 애들이잖아. although 같은 거. 그쵸? although 같은 거. 자, 여기서 조건이 좀 있는데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do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although나 do가 나온 상태에서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잘 들어요. 여기서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는 안 됩니다. 형용사 보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다른 말로 고쳐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얘들아 독해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해석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도치가 일어나냐면 잘 봐봐. 이 어도를 일단 없애. 그럼 이렇게 남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놈이 이렇게 맨 앞으로 갑니다. 형용사 보어가 이렇게 맨 앞으로 가요. 이 주어 동사 도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한 도치는 보어의 위치만 도치됐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요 사이에 as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써보자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뭐 although 뭐 she seems 뭐라 그럴까? 뭐 불안한? 뭐 uneasy? 뭐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uneasy as she seem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됐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근데 위에 거는 당연히 니네가 해석을 잘하겠지만 아래로 나온다면 니네가 해석을 잘 못하겠죠. 그녀가 보이는 것처럼 뭐지? 막 이렇게 된다고. 그냥 그녀가 불안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얘는 어법 문제로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얘 어법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와요. 공무원 시험. 고등 영어 시험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독해에는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보에서의 스위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이제 이형식 도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형식 그 도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얘도 주어, 동사에 보어가 나오겠죠. 이형식이니까. 여기서도 형용사 보어가 나와요. 형용사 보어. 형용사 보어. 그럼 이 형용사 보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맨 앞에다 쓰고요.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쓴다. 오케이? 이거는 어법 문제로 나와요. 이거 어법 문제로 제가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를 내봤거든요. 딴 반 애들한테 아무도 못 맞췄어요. 참고로 최상위반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어. 내가 냈는데. 왜냐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냈는지 잘 봐봐. 어떻게 냈냐면 그러니까 예문을 그냥 다시 다른 버전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주어를 쓰고 내가 동사를 쓰고 어떻게 냈냐면 이 여기 형용사 보어 자리 있잖아. 얘를 내가 ing로 써놨어요. ing. 근데 이 ing가 얘들아 동명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내가 헷갈리라고 동사도 여기 앞에다 비동사 써놨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이제 웬만하면 애들이 비동사의 ing를 보면은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도치를 시켜놓은 거죠. 어떻게 시켜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ing를 썼어요. 그리고 뒤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is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를 써놨는데 이 주어가 복수였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네. 지금이야 우리가 형태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가 복수니까 R 써야지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ing가 동명사 주어구나. 그래서 단수 취급했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야.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내면 엄청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시험이.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쌤,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ing가 동명사 주어인지 아니면은 이런 뭐 현재 분사가 도치된 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해석해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쓸 자리가 없네. 여기다 그냥 대충 쓸게요. 그냥 설명만 잘 들어요. 안 써도 되니까. 잘 들어봐. 우리가 이형식 문장 구조 있잖아요. 이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에서 명사보어가 있고 형용사보어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원래 이거는 이 형식 문장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요. 명사보어가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우리가 동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격. She is a student. 그녀가 학생이다. 그녀와 학생 동일인물. 동격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우리가 서술이라고 표현해요. 서술. 그래서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요 녀석이.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기본이야. 이 형식, 이 구조의 기본인데요. 그럼 잘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되냐면 얘가 만약에 진짜 동명사가 맞다면 요 녀석이 만약 주어고 동사고 보어라고 한번 쳐보자고. 그럼 얘네 둘은 뭐여야 돼? 동격이어야 돼. 이것과 이것이 똑같아야 된다고. 이것과 이것이 똑같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해석을 해봤더니 얘와 얘가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구나. 도치가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풀이법이 뭐예요?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이 문제가 왜 고등부 시험에서 종종 나올 수 있냐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고등 영어, 특히 고등 어법은요. 가장 좋아하는 시험 유형이 뭐냐면 어법과 해석이 결합된 거야. 이걸 되게 좋아해요. 단순히 어법만 갖고 내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면 땡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법과 해석이 결합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딱 이 형식 도치가 바로 그런 녀석에 속하는 거예요. 왜? 일단 첫 번째, 이 형식 도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왜? 이거 문법책에도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웬만한 어법책에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 독해 교재 같은 걸 이제 보다 보면은 그냥 되게 생뚱맞게 도치가 돼 있다? 그래 놓고 해설지 보면은 그냥 얘를 강조하려고 도치했음.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어법 시간에 배워보질 않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거잖아. ing로 문제를 낸다면. 그렇죠?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잖아. 얘가 뭐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뭐 하는 중인지 해석을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이 스위치 문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법적 사항과 해석을 얼마나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어법에서 잘 출제하기가 좋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사도치나 부정어도치는 사실 고1 수준 정도까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형식도치라던가 양보절에서의 도치 또는 가정법 도치 이런 부분이 좀 더 고의스러운 도치 구문 문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